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입니다만 부작용이라는 그러한 낱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장인데 약물 오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또는 뭐 부작용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일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쓰는 것이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버금이라는 부입니다. 버금은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안일 부자를 써서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런 건지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한글로 부작용 하면 그냥 부작용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러한 그 느낌을 주고 실질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버금 두 번째니까 첫 번째보다는 아무래도 못하다. 그래서 안일부를 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금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한자가 어떻게 돼서 생긴 것이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는 이러한 글자와 이 칼도, 선칼도를 합친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글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술단지 같은 거 좀 배가 불룩한 술단지에 술이 가득 찬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글자다. 그래서 술단지를 뜻합니다. 술단지에 술이 가득 찬 것.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칼을 넣느냐? 칼을 넣는데 왜 이렇게 버금이라는 뜻을 가지느냐 하면 사실 저도 이게 정말 딱 들어맞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칼이지만은 나누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에 가득 찬 술을 나누는다. 칼로 굳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술은 나누게 되면 액체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도 없고 또 그릇을 깰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지 칼이라는 것은 뭔가 잘라서 나눈다는 뜻이 있으니까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술독에서 술을 꺼내어서 또 따로 반을 나눈다 했을 때 원래 있던 술과 나누어진 술,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독 항아리 옆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장 도구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버금이다. 두 번째 뭔가 붙어 있는 것이다 해서 버금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한자의 자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지 이 글자가 다음이다, 버금이다는 뜻을 알면 되겠죠. 자, 이것은 뜻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을 제가 몇 개 골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째, 주된 작용을 도와준다는 뜻이다. 다음 버금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주된 것이 있고 도와준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결국은 약물 오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물 치료를 했는데 그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대했던 그것이 아닌 다른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기대했는데 이것 병이 낫기는 하는데 또 다른 또 현상이 생겨서 안 좋은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현상도 또 곁들여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버금부다. 자, 부업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정규의 어떤 직업 말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해서 또 추가로 더 하는 것을 부업이라고 합니다. 내 부업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군대에서 지휘자 아래에서 어떤 지휘자가 해야 될 것을 많이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격리도 있고 헌병도 있고 또 부관도 있고 또는 보병, 포병 이런 여러 가지 병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문서 같은 것에 관한 것을 해주는 담당하는 그런 장교를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병과를 부관병과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부관 하사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로 이제 영문법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하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두사, 관형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라는 것은 뭔가
다른 품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말이 있죠. 또는 부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것을 부사라고 하죠. 그런 품사를 부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정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통령을 지금 뽑지 않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때다. 그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같이 합니다. 그때 얘기를 정부통령 선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은 정통령이 될까요? 어떤 대통령을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 다음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통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 정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런 것을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부통령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또 이런 말이 또 사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다. 뭔가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곁들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다. 원래 목표를 한 작용,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작용입니다. 부산물이다. 뭔가 어떤 물건을 어떤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곁들여서 따라 나오는 산물.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소고기를 가지기 위해서 도축을 하게 되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고기, 쌀고기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껍질이 나올 수도 있고, 가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내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게 되면 상장을 받습니다. 그럼 상장을 받으면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을 주면서 돈을 상금으로 줍니다. 또는 어떤 물건을 상품으로 줍니다. 그때 같이 따라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부식품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된 식품, 우리가 식사라 한다면 밥이라든지 이런 곡류로 지은 것을, 곡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주된 식품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또 어떻게 부식품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부식품이죠. 부장품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고분을 이렇게 그 발굴을 했을 때 거기에 묻혀있는, 그리고 함께 묻혀있는 그런 것을 부장품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한자가 달라서 사실 이러한 부작용이든 이러한 부작용이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자를 안다고 하면 특별히 사진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